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살면서 일해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좀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아마 부모님이 모르는 것들도 많으실 거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사람인 것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제일 힘든 점이 이제 BGM이라도 깔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막 아무 소리 없는 이런 적막한 곳에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으려고 하니까 살짝 멘붕이 옵니다. 시작할까요? 아 맞다, 오늘 곰표 티셔츠가 왔습니다. 후드티랑 티셔츠가 왔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지간하면 광고 보고 옷을 안 사거든요. 근데 이 곰 표시가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정말 마음에 드니까 혹시나 그래도 SNS에서 나름 화제가 되고 있는 티셔츠이기 때문에 구매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엑스라지 사이즈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살면서 이제 체크해보니까 그래도 순서를 정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 아마 밤새도록 얘기해도 부족할 거기 때문에 지인들이랑 만났을 때 얘기할 때도 진짜 한 6시간, 7시간 말해도 다 안 끝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짤막짤막하게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살면서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때 동생은 뭐 알바하고 용돈 벌고 막 이러는데 저는 컴퓨터만 하고 살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첫 알바를 시작해봤습니다. 경험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기준에서 경험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첫 알바를 한 게 횟집.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미조에 있는 바다향기라는 곳에서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13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받고, 그때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아빠 엄마가 사실 제가 첫 알바를 해가지고 받은 돈으로 뭔가 선물을 해주기를 바라시거나 아니면 그 돈을 바라신 것 같았는데, 제가 정말 철없게도 제가 가지고 싶었던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시불로 질렀어요. 사실 카메라라는 게 있어 보이잖아요, 고등학생이 들고 다니면. 그래서 구매를 했고 실제로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1000장 가까이 찍지 못하고 집구석에 굴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죽일 놈이죠. 근데 진짜 그때는 뚱뚱했었고 되게 내적인 성격이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조금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좀 실망을 줬던 게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말이 빠른가? 좀 천천히 할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생활까지 이제 스킵을 하고 이제 첫 직장을 가게 됩니다. 이제 마산에 있는 고모 집에서 이제 얹혀서 지내게 됐고 컴퓨터 방에서 지내게 돼서 영상회사에 들어갔어요. 영상회사의 첫 회사에 들어가서 사실 포부가 약간 첫 직장은 무조건 1년을 있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때 사장님이랑 저랑 그리고 제 위에 사수죠. 사수 형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살찐 사람을 너무 안 좋아했어요. 진짜 그러면 왜 나를 뽑았지? 왜냐면 그때는 제가 뚱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막 뭐 살이 쪘다, 그러니까 살쪄서 냄새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인격적으로 약간. 그래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닐 일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영상 작업을 할 때가 많은데 살찌니까 서서 일해라, 아니면은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기억이 남았던 게 이제 퇴근하고 잠깐 남아보래요. 다들 다 남아봤자 사수 형이랑 저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혹시 살면서 냄새 난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적이 없다고 했지만 뭐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다, 뭐 썩은 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에 가면서 울었죠. 울고 그러고 한 좀 버티다가 그 2달인가 3달을 버텼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사장님께서 결정타를 남겼어요. 왜냐면 제가 주말에도 출근을 했는데 그 사수 형은 출근을 안 했거든요. 데이트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랑 이제 그 사장님이 50대 되는 사장님이 있는데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배운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때 그 프로그램이 프리미어 프로가 맞나? 어쨌든 그거를 사장님께서 프리미어 프로를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공책을 펼치면서 막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는 지능이 모질한 것 같다, 뭐 잘 못 배우는 타입이냐, 아니면 뭐 부모님도 언급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만둔다고 마음을 먹고 약간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어쩌면 그 사장님 덕분에 제가 살을 뺐으니까 되게 뭐 고마운 분인가요? 어쨌든 그 뒤로 약간 멘붕에 와가지고 좀 그만두고 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외모적으로도 제가 자존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소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나요? 그러고 나서 영상 회사를 그만둔다고 이제 통보를 하고 제 사장님이 붙잡더라고요. 안 붙잡는다고 하더니 꼭 그런 사장님들 붙잡더라고. 그러면서 너도 어쩔 수 없는 N세대구나?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명언이에요.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살을 빼기 시작했고, 살은 정확하게 한 달 반, 2달 정도 이제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면서 정말 악독하게 살을 빼서 거의 한 96kg에서 70kg 초반대로 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살을 빼고 나서 샤브샤브집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방황이 시작됐죠. 그때 아르바이트 할 때는 사실 너무 어렸을 때라서 알바한 경험도 없다 보니까 일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사람 관계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관계 때문에 이제 어떤 이모랑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라고 소문이 나서 이제 일이 잘리고, 그 진짜 한 일주일 정도 했나? 근데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고 이제 블랙스미스라는 피자집에 일을 하게 됐죠. 화덕 피자집. 그러고 거기서 일을 하고 피자 만드는 거 배웠어요. 저는 그때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타입이어서, 사실 이런 타입 있잖아요. 일할 때 칭찬을 하면 미친 듯이 막 날뛰는 사람이 있고, 막 안 좋은 말 한 번 하면 막 죽을 듯이 막 하루가 기분이 안 좋은 사람, 그게 저거든요. 일할 때 타입이 좀 너무 극하게 나뉘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약간 늙었어요. 마인드가 뭐 언젠가는 잘 하겠지,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어쨌든 잘 할 거 아니까. 응? 아무튼 그래서 블랙스미스에서 이제 피자 만드시는 주방장님이 여기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피자 만들면서 화덕 피자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만들면 큰일 나거든요. 그 화덕에 넣으면서 안에서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스쿱을 이렇게 휙 하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피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넣으면 이제 도우가 들러붙어가지고 막 타면은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긴장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에서 셰프님이 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소소한 기억들 되게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안 좋은 부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저를 칭찬해줬던 사람들 절대 안 있고, 저한테 좋은 말 해줬던 사람들, 그런 친구들? 막 어쨌든 그런 걸 안 잊어가지고 그때 거기서 그런 게 기억에 남고,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일하다가 또 그만두고, 약간 그러니까 약간 아빠 말이 좀 치명타였죠. 아빠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거 하라는 말이 정말, 저는 어릴 때 제가 하고 싶은 거 뭐가 맞을까 이렇게 약간 빨리 판단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블랙스미스 일하고 나서 이제 자동차 공장을 처음 일해봤거든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서 차를 타고 이제 대중교통을 잘 모를 때였어요. 진짜 완전 모를 때, 겁날 때, 막 뭐 하나 타더라도 막 심장 벌렁벌렁 거릴 때였는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대중교통이고 뭐고 완전 촌놈이었어요. 제 친구들은 알 텐데.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주주 야야야 뭐 이런 식으로 2교대하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되게 단순 노동이더라고요, 공장이라는 게. 저는 약간 공장이랑도 너무 잘 맞는 타입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켜두고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사람이 있으면 밑도 끝도 없이 말을 24시간 내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 별 수다를 다 떨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단순 노동이니까 사실 기계처럼 몸만 움직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입은 이제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 어린데 일을 야무지게 하니까 이쁨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을 잘 해가지고 자꾸 더 시키려고 그래서 자동차 공장을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2주 만에 그만뒀나? 사실 일은 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파트에서 단순 노동을 하고 싶은 건데 더 어려운 파트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약간 무슨 용액에다가 자동차 용기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기계 다루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되면 기관지가 너무 안 좋아지게 되고 이상이 생긴 사람들도 많다고 들어서 바로 그만뒀습니다. 손절, 제 몸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약간의 멘붕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마산에 있는 고모집을 나오게 됐죠. 짐을 싸가지고 바로 구미 쪽에 있는 공장을 알아봐가지고 거기서 기숙사가 된다 그래서 거기로 대뜸 이동했습니다. 너무 갑자기죠. 마산에서 구미로 바로 하루 만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청업체 사람이랑 만나서 일을 하겠다고 도장을 찍고 이제 기숙사를 제공받아서 기숙사에 바로 입사를 했으니까 바로 초고속으로 입사를 한 거죠.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장은 그렇게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항상 일손이 부족한 곳이라서. 그래서 LG노텍에 들어갔는데 웃긴 거는 그러니까 LG노텍 하청업체로 들어가서 LG노텍에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웃긴 거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LG노텍 면접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캐릭터 디자이너를 하고 싶습니다. 영상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포토샵 이런 거 다루면서 디자인적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무직. 그래서 아니 내가 컴퓨터과에 나왔는데 왜 공장에 일을 하러 가냐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면접 담당자가 합격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시험이고 저는 이제 합격자에서 빼달라고. 그때 왜 그랬는지 진짜 공장 일이 맞는 줄 알았더라면 LG노텍 갔지. 사실 할아버지가 그 LG노텍 하청업체로 들어갔을 때도 LG노텍에서 일하는 줄 아시고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가지고 23살 때 들어갔으면 사실 30살 지금까지 구미에서 살면서 계속 일을 했을 텐데 그러면 솔직히 연봉도 좀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 인생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LG노텍 들어갔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직장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LG노텍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눴던 얘기, 그리고 일했던 순간. 왜냐면 제 기준에서는 방진복을 입고 이렇게 단순 노동을 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모르겠어, 그냥 너무 재미있었어. 공장 일이 뭐 재밌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액정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랑 끼우는 거랑 이렇게 판때기 올리는 거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약간 오지랖도 넓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형들한테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면서 막 얘기하려고 일을 다 파트별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파트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 잠깐만 해주세요 하고 다른 파트 가서 다른 파트 일도 하고 이래서 형이 그때, 그리고 어렸어요. 어리면 형들한테 다 얻어먹을 수 있어, 공장에서는. 아 근데 진짜예요. 어리면 제가 근데 형이더라도 공장에 일하러 온 어린애들 다 사주고 싶을 것 같아. 뭐 얼마나 한다고? 2교대 3교대 하면서 나 3교대였는데 잔업이 생기면 2교대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형이 저한테 현호가 너는 연장 나랑 해야지 이러면은 그냥 해요. 약간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일했고, 이제 거기를 그만둔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좋아했던 애랑 안 좋게 끝나서 그래서 그만뒀어요. 첫사랑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그만두면서 울 뻔했었는데 다행히 울지는 않았고 제가 울보이긴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그만둘 때는 항상 이제 직원들 전체를 불러서 인사를 시키진 않거든요. 그냥 조용히 해산해요. 그냥 퇴근 시간 되면 아 수고했어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이제 팀장님이 갑자기 이제 잠깐만 모여보라고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진짜 싹 모여서 제가 막 에이스인 현욱이가 이제 그만둔다고 말하면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한 명 한 명 얼굴 다 기억하고 그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일 사실 멈추기가 좀 어렵거든요. 공장 상황에 따라 상황이 약간 계속 돌아가는 구조여가지고 잠깐 멈추고 저한테 인사를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 그랬을 수도 있어.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멘붕이 와서 집에 이제 남해에 내려왔다가 바로 다시 이제 창원으로 갔어요. 창원에 대뜸 짐을 다 들고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벌어둔 돈이라고 해봤자 첫사랑한테 다 뜯겨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한 달에 45만 원? 한 3, 4평 하는? 그러니까 상남동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다가 이제 창원 영플라자 백화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백화점 일을 시작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가방을 팔았는데 그 브랜드 이름은 라파레뜨였던 것 같아요. 말그림 그려져 있는 가방이고 남자 브랜드랑 반반하고 있었던 매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일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냥 저는 26-7살 전까지만 하더라도 철없게 그런 식으로 막 일자리를 옮겨 다녔으니까 가방 파는 일도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기가 센 편도 아니고 마음이 여린 편이라서 백화점에서 일하기에는 약간 싫은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싸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는 편이라서 누가 말을 하면 그래 알겠어 하고 그냥 넘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건 네 잘못이건 어쨌든 네가 내 잘못이라 그러면 나는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손절하고.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백화점 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은 매니저 누나가 너무 예뻤고 같이 일하던 그 동생도 너무 착하고 괜찮았어요. 걔 눈에는 내가 좀 너무 병신 같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플라자에서 일을 하고 영플라자에서 일을 하다가 또 어떤 사건이 터져서 아예 남해로 내려왔다가 남해로 내려와서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해에 멘붕이 오면 고향에 내려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고향에서 좀 오랫동안 있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제 언제 일하러 갈 거냐 아니면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번에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좀 못된 말을 하긴 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갑자기 이렇게? 어쨌든 이제 마음을 잘 추스리고 평택에 올라왔죠. 평택에는 또 어떻게 간 건지 평택에 반도체 공장에 들어갔어요. 사실 제가 돈을 막 보증금 쌓일 만큼 모으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무조건 해야 돼서 평택에 있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공장 일이 진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이런 판이 있으면 이런 판이 이제 300도인가 200도까지 달궈지면 거기서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철판 엄청 긴 거를 대형 TV 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거를 거기서 이제 용액을 녹여요. 인듐이라는 건가? 어쨌든 그거를 녹여서 틀을 만들어서 치수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다시 덮어서 이렇게 옮기고 막 이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 작업하는 곳은 진짜 더웠어요. 그러니까 여름 날씨보다 더 더워. 그리고 장비도 무거워요. 왜냐면 보호 장화를 신어야 되는데 그 보호 장화가 한 2-3kg였고 그리고 장갑을 항상 3겹인가 2겹을 꼈어야 됐어요.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말리고 이제 또 옮기고 이러면 몇백 킬로짜리 철근 막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 힘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진짜 노가다나 다름없었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게 주간 일이라서 시급이 정말 낮았습니다. 한 달에 200도 못 벌었던 것 같은데 주 5일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까지 하고 나서도 이제 평택이랑 거기 회사랑 거리가 1시간 반 거리여서 차 타고 출퇴근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몸이 고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때 저한테 다가와준 애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버티고 3개월 버티다가 제가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어느 회사에서나 이제
그 병에 그런 애들은 있다고. 그때 33살이었나? 제 나이보다 훨씬 더 많죠. 33살이었나? 노총각 한 분이 있었는데 진짜 다른 형들은 좋았거든요. 근데 유독 그 한 명이 진짜 사이코패스처럼 막 다혈질이었어요. 거의 한 3초마다 기분이 바뀌는? 그래가지고 뭐 사실 그거는 다 버텼는데 허벅지 꼬집고 겨드랑이 꼬집고 막 이런 장난을 너무 많이 치면서 정색하고 막 아픈 모습을 즐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다가 이제 그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줬어요. 안 쉬던 제가 일주일을 쉬어버리니까 허리를 매번 쓸 때는 몰랐지만 안 쓰니까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진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그만두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회사를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본부장님인가 저를 불러가지고, 왜냐면 한 명이 튀었거든요. 진짜 제가 일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튄 사람이 한 10명, 20명이 넘어요. 엄청 막 그래서 저도 도망칠까봐 디스크라고 얘기해서 막 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그거를 다 봐주겠다, 중간에 병원 갈 시간도 주고 뭐 보험 처리도 해주고 정직원도 생각을 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봤자 저는 마음을 기울었고,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만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워낙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니까 너무 옮겨 다니니까 그만두지 말고,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게 직장에서도 그렇게 그걸 봐주는데 왜 그만두냐, 병원 다니면 되지, 이러면서 한 곳에 정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개뿔 몰래 그만뒀죠. 몰래 그만뒀지.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몰래 그만뒀으니까 고향에는 못 내려가잖아요. 못 내려가니까 공주대학교를 다니는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가 와도 된다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병원을 다니면서 다락마을 레스토랑이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였는데 어떻게 운 좋게 뭐 잘 꾸준히 다니게 돼서 매니저를 달고 1년을 더 일을 했어요. 그때 제 생각은 약간 좀 멘붕 오는 일이 있어도 적어도 일을 1년 넘게는 하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1년 반 2년을 그 친구가 휴학을 하고 나서도 이제 대전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 1년을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공주에서 한마디로 혼자 살았던 거죠. 그때 혼자서 버텨내는 거, 혼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약간 많은 생각을 한 시기여서 지금까지도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외롭지 않고 재미있게 지내는 것 같아요. 사실 글쓰기가 전부긴 한데 그 당시에는 또 살이 쪘다 뺐다 이럴 때라서 그 시간을 견디기 위해서 새벽 6시 수영을 하고 직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 중에서 이제 친한 애들 휴무일에 불러가지고 같이 놀았어요. 좋은 게 제가 그때는 약간 친근한 이미지, 편한 이미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같이 노는 애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여도 그렇게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죠.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진짜 또 뭘 하지? 뭘 하면 좋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밴드 모임이 있었어요. 롤게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밴드장을 맡은 형이 또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려고 하냐,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서 뭐 기회를 잡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강남역에 살게 됐습니다. 띠용. 그러니까 원래는 대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생고생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장 다녀야겠구나.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그때는 이제 그 토크온 방이 있었어요. 게임 토크온 방이 있었는데 섬에 살면서 게임도 안 하면서 토크온 방에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말하고 싶어서 그 토크온방에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롤 밴드 모임장 형이 그런 말을 꺼내주셔가지고 진짜 대뜸 베개랑 짐 몇 개만 들고 강남으로 올라온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강남 빌딩 높이 세워진 것도 너무 신기하고 모든 게 다 신기했던, 사람 많은 것도 신기하고 강남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그 오피스텔에서 이제 얹혀 살면서 방 한 칸 내서 이제 돈을 들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또 분식집 매니저로 일을
한 달 반, 2달 청년국물 떡볶이라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이모들이랑 친해지고 제가 단순 노동을 정말 빨리 배우거든요. 단순 노동이나 약간 일머리가 조금 좋은 편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지가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튀김 잘 튀겨요. TMI. 그리고 그때 이제 약간 사장님이 가족들 위주로 자주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때는 어렸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너무 자주 오고 이런 가게여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그만두고서 그 뒤로 이제 음식점 한 군데에 더 아르바이트를 해서 삼겹살 굽는 것 좀 하다가 그것도 이제 일주일 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때려치고 그러니까 삼겹살 굽는 것만 시키더라고. 사실 눈치를 많이 보는 타입인데 거기 실장님께서 계란 후라이 하나만 잘못 깨도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가 터지면 안 돼요. 근데 노른자 터지면 그거 가지고 막 뭐라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신경 쓰느라 숨 막힐 것 같아가지고 그만두고 그러고 이제 요기요라는 배달 어플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죠. CS 면접 보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객센터 면접을 보면서 거기 있던 이제 팀장님께서 저한테 뭐라 했더라? 왜 지원했냐 그랬나? 근데 진짜 이런저런 일을 너무 많이 해봐서 이번에 이제 이런 고객센터 일도 지원을 해봤는데 잘할 자신이 있어서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가면서 잘생겼다는 말 한마디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합격됐 그러니까 면접관님이 뭐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고 가라고 해가지고 너무 잘생기신 것 같다고 직원들이 그러니까 훈훈하고 예쁜 사람들이 많다고 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요교에서 2년 정도 일을 했죠. CS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그냥 돈 받아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맨날 일을 했었는데 한 7개월, 8개월 일하다 보니까 좀 전문적으로 이제 CS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여기에 다니면서 나는 이런 걸 이제 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하는 사람의 CS 녹음된 걸 다 듣고 마스터했죠. 그러니까 똑같이 잘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잘하게 되더라고요.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고객들과의 소통도 해보고 소통 잘해서 다른 부서에 이동을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도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2년 꽉 채우고 그만뒀죠. 그러고 이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길었죠. 이거 다 보는 사람 있을라나? CS 말투 한번 말해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을 바꾸는 주문 요기요 이현욱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때는 생활을 바꾸는 주문이었어요. 근데 진짜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그 게임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전화 받자마자 이게 직업병이 있다 보니까 진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안녕하세요. 생활 바꾸는 주문 요기요 이현욱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적 있지 않나요? 혹시 전화 CS 센터에서 일해본 분들? 어쨌든 거기 일하면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도 많은데 사실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왜 블로그로 이제 전향을 했냐, 프리랜서로 전향을 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사실 제가 요기요를 다니면서 만났던 분께서 맛집 돌아다니는 걸 그러니까 제가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곳저곳 다 데리고 다녀줬는데 그 데려다 주는 곳들을 글을 써보면서 대행사들이나 업체들한테서 연락이 온 거죠. 저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보지 않겠냐 아니면 뭐 협업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거나 이것저것 수입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일 그만두고 내가 이거를 당장 했을 때 만약에 블로그가 망하더라도 내가 뭔가 월세라도 벌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벌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이것저것 저는 그러니까 많이 비교해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팀장님께 얘기를 한 거죠. 사실 팀장님이 약간 미생에 나오는 엄청 멘토로 삼고 싶은 분이어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팀원들도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고요. 워낙 독고다이다 보니까 연락한다는 제 기준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반년에서 1년 사이에 한 번이긴 해도 매번 생각이 나고 매번 잘 됐으면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이제 뭐 혼나도 약간 기분도 안 나쁘고 그냥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팀이었고 지금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일을 그만둘 때 진짜 수십 가지의
변수를 생각을 하고 그만두거든요. 혹시나 프리랜서로 생각을 하고 블로그나 SNS로 먹고 살려고 생각을 한다면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집에서 컴퓨터로 타이핑을 치고 맨날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손 보시면은 제가 팔목보호 하고 있잖아요. 항상 여기가 껍질이,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해져가지고 쓸리면 찌릿찌릿한 고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야 받겠지만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너무 재미있어요. 그냥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실 돈이 안 돼도 글 쓰는 거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소설 써야 되는데 소설도 언젠가는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처럼 소설이 기계처럼 나오는 순간이 생길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살면서 세월이 지나면 저는 글 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이제 바뀌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일자리 많이 바꿨죠. 그래도 제 얼굴에 웃음을 찾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의미 깊은 일이라서 좋습니다. 제 영상 긴데도 다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혹시나 구독이나 좋아요 재미있었으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간히 이런 영상 올릴 거예요. 빠이빠이.